자, 안녕하십니까. 와인 피부과 성형외과 김홍석 원장이고요. 이쪽은 우리 네, 저는 에스테틱에 근무하고 있는 김누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되게 덥죠, 그지? 네. 완전. 이 날씨 더운 날에 이렇게 밖에 나가 계시는 분들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 들어요. 이게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또 이렇게 참 고질적인 또 피부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고질적인 피부 문제에 대한 거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요즘 피부 고민 제일 심한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제일 심한 고민이 이제 여드름이죠. 진짜로. 보시면 가까이서 보면 지금 이렇게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이거든.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내가 저 카메라 이렇게 대고 싶어 지금. 응? 적나라해요 아주. 오, 네. 와, 그쵸? 여드름 진짜 많이 여드름이 많죠. 그 여드름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참 이게 힘들죠 관리가.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만 또 하고 다음 시간에도 하고 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여드름의 이제 피부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드름에 대한 피부 관리를 이제 하려면 여러 가지가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드름. 네. 여드름은 뭘까요? 여드름. 피부에 여드름 나는 거. 그죠. 참. 대답하는 게 참, 그죠? 참, 황당해서 말을 못하겠네, 아주 그냥. 자, 그래요. 우리 여드름은 그러면 왜 나는 걸까? 왜 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절이 딱 그래. 지금 계절이요.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잖아. 그러니까 되게 일단 우리 흔히 밖에 나가면 게으름 뜬다 하죠. 얼굴은 번들번들거리고 하죠. 원래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 피지 분비량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지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드름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올라온 건 피지죠. 피지. 두 번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그 피지가 잘 분비가 되고 나와 있는 게 잘 나와야 되는데 막힌 거야. 막히니까 어때? 안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뭐죠? 그 가식적인 모습은? 뭐죠 방금? 너무 무표정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요? 무서워질 것 같아서. 깜짝 놀라네. 자, 그래요. 이게 참, 이야기하다가 한 번씩 얼굴 보면 내가 깜짝 놀래,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피부에 또 정상적인 또 균들이 있어요. 또 균이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이런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여드름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궁금한 거 없어? 뭐. 저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할 때 관리하시는 환자분들도 여쭤보시고 제 지인분들도 많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드름 나는 부위가 가렵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나냐? 자주 왜 나냐?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지저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누가요? 환자가요? 너. 환자분들이? 너. 자,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런 내용들 뭐 지금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을 드릴 테니까 바로 그 댓글창에다가 궁금한 내용들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이게 가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드름이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그냥 병원에 진료실에 딱 앉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드름 생겼어요를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항상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혹시 가려웠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드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일반 여드름이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와서 저 여기 뭐 났어요? 트러블 생겼어요? 뾰루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뾰루지 났어요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드름인데요 하면 여드름 아니고 뾰루지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 같은 말이야. 뾰루지란 말은 진단명이 아니고 진단명은 여드름이거든.
그러니까 여드름이 났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하지만 뭐 우리는 이미 뭐 여드름이란 말보다 뾰루지, 트러블 이런 말들이 익숙하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건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가렵다는 이야기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 청소년기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드름 올라왔었지. 그때는 가렵다는 얘기보다 염증 반응이 크고 뭔가 많이 왔잖아. 맞아요. 근데 가려운 거는 그냥 어때요? 그냥 전체적으로 얼굴이 가렵고 뭔가 좁쌀 여드름처럼 올라오고 뭔가 약간 블랙 이어다니는. 그렇지. 그렇지. 그게 바로 여드름이 생길 때 이제 보통 조금 다른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기존 여드름하고 좀 다르게 바로 뭐냐면 피부에 보습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경우, 흔히 말해서 우리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여드름 성격보다는 알레르기 저촉 피부염 성격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한다는 개념도 좀 있고요. 그 다음 민감성 피부의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가려움 증상이 있다면 가려운 것들 반드시 해결해 줘야 돼. 약도 좀 먹어야 되고 좀 발라야 되고 빨리 가라앉혀 줘야 돼.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보습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질문을 한번 주셨는데, 질문 주신 분이 보자. 여드름은 피지가 많은 지성에 올라오는데 건성에 왜 올라오냐. 자, 우리 이거 이야기하면 이제 한 2시간 떠들어야 돼요. 그지? 나의 그런데 피지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피지하고 피부의 구조를 봤을 때 각질층하고 피지는 다른 구조예요. 모공물을 통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지. 근데 이 피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각질층, 피부층, 이 층이 손상을 받은 거야. 방금 좀 전에 제가요, 피부 장벽 이야기했죠. 피부 장벽. 바로 이 피부 장벽이 손상됐을 때, 우리 흔히 이런 표현 쓰잖아. 겉피부는 기름지고 속피부는 건조해요. 사실 내용은, 그러니까 표현 방법은 잘못된 건데요, 이해는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밖에 있는 겉피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지가 많이 나와 있지만, 아래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많이 건조해지는 거니까, 그 건조해지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해결해 주려면 뭘 해야 돼? 당연히 보습에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드름인데 보습을 어떻게 해요? 왜 해요? 이런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해요. 보습 관리하는 거. 여드름이 나는데 왜 보습을 하죠?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드름 환자들한테 보습 관리를 해주면 상당히 많이 좋아져요. 그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습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여드름 피부 또 궁금하다고 또 이렇게 썼는데, 여드름 피부 관리법 크게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드름이 나는 부위가 많아, 정상 피부가 많아요. 정상 피부. 그치? 정상 피부가 훨씬 많잖아. 그러면 여드름이 나는 피부라고 하는 거는, 여드름이 나는 거는 그 염증 반응이 있는 걸 빨리빨리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피부가 더 이상 민감해지지 않게, 예민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클렌징입니다. 클렌징. 여드름일 때 클렌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클렌징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난 뒤에 무슨 클렌징 다 해도 좋아요. 어떤 걸 해도 좋아. 하고 난 뒤에 얼굴이 안 당기면 돼. 근데 이 여드름 관리 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가리려고 비비 바르고 하여튼 컨실러 쓰고 뭐 화장 메이크업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단계를 앞에 거뒀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유성 성분이라고 하죠. 기름 성분들의 메이크업들을 오일이나 콜드 크림 같은 거로 일단 한번 제거를 해주고 2차적으로 여드름 전용 클렌저를 쓰는 게 좋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드름 전용 클렌저라고 하는 걸 또 다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성분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가지만 알면 사실 되게 쉬운 방법인데, 짧은 시간 내에 그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클렌징에 신경을 써라. 그러면 보습에 일단 50%는 먹고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맞아. 그렇죠. 저 이야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생리식염 수팩이 유명하던데 여드름에 효과적일까요? 글쎄요. 안 하는 것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거는 0.9% NaCl,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근데 우리 몸도 0.9% 소금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식염수 팩을 했을 때 흡수도가 매우 높아지는 게 바로 0.9%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다 하면 그에 있는 물들이 다 어떻게 돼? 흡수가 되기 쉽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큰 문제 없이 흡수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피부 장벽이 약간 무너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보강은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단순하게 식염수로만 한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분을 밀어넣는 건 어렵지 않아. 하지만 수분을 잡아주지는 못해요. 수분을 잡아주지는 못해. 그래서 수분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여러 가지가 또 써야 되는데 여러분도 바닷가 갔다가 안 씻고 나와요? 씻고 나와요. 그렇죠. NaCl, 이것도 생리식염수도 약간의 이제 소금물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근데 너무 농도가 낮기 때문에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수분을 어떻게든 잘 잡아줄 수 있는 단계로만 해준다면 일단 보습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드름에 보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 중에 그 컨셉으로 나온 게 바로 생리식염수 팩을 사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여드름 자체를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드름을 잡아주려면 염증을 잡아야 되잖아. 물로 염증을 잡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민감해진 거를 회복시켜주는데 초점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드름이 일단 정말 그것도 할 이야기 많죠. 그렇죠? 정말 할 이야기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우리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와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제일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여드름에도 뭐가 필요하다? 보습이 필요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여드름에 대한 보습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보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잘 해야 되고 신경 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클렌징이라는 거죠. 클렌징. 그럼 이 클렌징 화장하는 거와 화장을 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의 차이는 좀 있죠.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유성 메이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1차적인 세안제, 오일이라든지 콜드크림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세안으로 우리가 여드름용 클렌저를 사용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여드름용 클렌저라고 하는 것도 안에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또 기름을 너무 빼려고 하는 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습용 클렌저가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피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세안제를 써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눠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갈 거고요. 좀 질문 많이 써주세요. 질문 많이 써주시면 그 질문에 따른 답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차근차근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보시고 궁금한 것들 많이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자, 이 영상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트 눌러주시고 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 또 금요일 우리 1시 이 시간에 똑같이 여드름에 대한 또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한 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번에도 보나요? 저요? 다음에도 보나요? 너무 잘하는데? 저 하는 게 없는데요. 아, 그렇지. 원래 얼굴 마담이 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이뻐서 괜찮아요.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 볼 수 있으면 네. 한 번 더 보는 걸로. 네. 그렇게. 너무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렇지. 내 혼자 이야기 떠들어가지고 별로 말을 못했어. 다음엔 다 시킬 거야 내가. 자, 그리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